다양성을 말하는 방송 920411 시작합니다.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이다. 중화산동만 바라보고 사는 양춘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화산동에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목매달 양춤이라고 합니다. 목매달? 그게 무슨 말인가요, 춘미님? 아, 제가 어디서 봤는데 네. 딸 둘은 금메달, 음. 딸 아들은 은메달, 음. 아들 둘은 목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목매달. 네. 아들 둘. 아, 든든히 두 배? 든든히 두 배. 든든은 하겠지만 목메달이라는 건 금메달보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제 엄마들은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필요한데 딸은 친구 같은가 봐요. 네.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아들하고는 쇼핑도 여행도 같이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들 둘만 있거나 뭐 셋 되신 가정도 많은데 네. 딸 네. 같은 아들도 있잖아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자녀 지금 두 명이 다. 둘째가 약간 딸 같긴 한데 네네. 이제 걔는 이제 서울로 갔잖아요. 근데 같이 있을 때도 제가 TV 보면서 어디 여행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 엄마랑 같이 갈까? 그러면 놀래면서 내가 왜? 엄마는 친구들하고 가야지. 그런 식으로 말해요. 우린 가족이잖아. 네, 근데 가족 여행이면 모르겠지만 단둘이 아들하고 여행을 하고 싶지만 아들들은 전혀. 아, 참 그게 왜 그럴까? 뭐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나? 그죠? 아니, 엄마와 딸은 잘 어울리는데. 네, 엄마와 딸은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가 되더라고요. 보면 네네. 주위에서 보면 정도 많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서로 챙기고. 근데 아들은 음. 키워놓으면 여자친구 생기면 끝인 것 같아요. 목매달. 네. 새로운 거 알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봐야지. 네. 네. 자, 춘미님과 함께하는 새해 첫 방송이니까 네. 춘미님의 뭐 새해 다짐 또는 뭐 계획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저보다 연배분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나이 좀 먹었잖아요. 또 새해가 아직 되면서 저기 젊으시죠? 60은 안 됐지만 이제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네. 근데 정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 계획은 애들 아빠 사업이 기본적으로 잘 되는 거는 기본이고 네. 제 건강은 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아,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필수야, 필수.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딱 오더라고요. 하루하루 다르다는 게 정말 체감하고 계신 거죠? 네네. 어디 이제 소원을 빌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맨 먼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건강을 생각할 나이 때쯤 됐다는 것은 이제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었다라는 네. 이야기니까. 굳이 제 건강은 중요하지만 제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족들, 그냥 주변 엄마나 오빠나 뭐 언니들이나 그런 가족의 건강이 제일 기원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올해는 좀 춘미님과
가끔 저기 배드민턴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방 네. 저기 건강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저도 해야 그러니까 할 것 추미님도 같아요. 배드민턴 원래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좀 만나서 네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만 하더라도 네네, 맞아요. 운동이 되니까 네, 저 불러주세요. 네, 26년에는 좀 함께하는 시간 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여쭤본 날 깜빡했네. 여기 저기 대본에는 없던 건데 네. 지금 중화산동에 사시잖아요. 네. 혹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면 네. 어디로 가서 살고 싶으세요? 다른 동. 다른 동이요. 전주를 벗어나는 거 말고요. 다른 동이면 제가 그 옛날에 아중리 쪽 인우동 살다가 이제 중화산동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요새 만나는 여자 친구 동생들이 송천동에 많이 살아요. 오. 그래가지고 또 가보니까 옛날에 제가 알던 송천동하고 많이 달라지고 많이 커졌죠. 그냥 이웃 나라 온 것 같은 느낌?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서 만약에 이사를 간다면 음. 송천동 쪽으로 가고 싶어요. 지인들이 많은 네. 만나기도 수월하고 네. 송천동도 많이 개발됐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파트 단지가 음. 막 그 에코시티 그쪽으로 좀 약간 다른 도시처럼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좋아 보였어요, 혹시? 네, 좋아 보였는데 그래도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지만 저는 중화산동을 떠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럼요. 중화산도 좋은 동네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몇 개의 짤막한 뉴스 듣고 그 내용에 대해 저와 춘미님의 생각을 아주 자유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이 빌 때마다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쉬고 간다는 며느리의 하소연이 전해져 온라인이 술렁였습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외출 중 집 전등이 켜져 있는 걸 모바일로 확인하면서 이상함을 느꼈다는데요. 불을 껐는데 다시 켜졌고 또 껐는데 또 켜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와 보니 욕실 바닥에는 출처모를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고 평소와 달리 드라이어 위치도 바뀌어 있었다는데요. 확인 결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다툰 뒤 A씨 부부의 집에 몰래 들어와 하룻밤을 묵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차량 출입 기록에도 시어머니 차량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A씨가 남편에게 불편함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생각이고 갈라설 각오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티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출입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빈집에 몰래 와서 자고 가는 걸 누가 좋게 보냐. 가족이라서 괜찮은 건 남편뿐이지. 집 열쇠부터 회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네. 욕실 출처모를 머리카락 소름. 누가 몰래 온 것 같아 알고 보니라는 뉴스입니다. 어떠세요? 저는 댓글을 보고 오히려 더 놀랐어요. 뭐라고 이거 있었나요? 뉴스를 처음 이제 원고를 받고 네네. 이제 들어가서 보고 음. 댓글이 다 시어머니 음. 이 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저는 사실은 놀랐어요. 아. 저는 사실은 시어머니랑 같이 한 16년 정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오,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머니가 그냥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하고 싸워가지고 한번 와서 속상한 마음이 갈 때가 마땅치 어, 않으니까. 그러니까 음. 이제 왔던 건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 한 번은 그냥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저는 전화 걸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은데 오. 이게 계속 좀 불편하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집이라는 건 사적인 공간이니까 이제 그렇죠. 같이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제 따로 살면서 허락도 없이 이제 남이라고 하기는 진짜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독립된 공간이니까 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샤워까지 한다? 음. 그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딱 남이다 그렇게 하기가 정말 너무 매몰차다는 생각? 그래도 한때는 임신 10개월 해갖고 낳고 내 아들이잖아요. 네. 그 결혼했지만 이제 며느리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너무 조금 놀랐어요. 네. 그리고 그 댓글들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시아버지, 장모님, 네. 장인 어른도 네.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네. 앞으로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네. 시어머니와 장모님이 사전 연락 없이 신혼집에 방문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해놓는 거 네. 그것하고 네. 시아버지와 장인어른이 방문해서 네. 무언가를 하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른가요? 완전 다른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를까? 똑같은 시댁 부모님, 처가 부모님, 친정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저는 딱 제 얘기만 할게요. 네. 저는 시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음. 일단은 느낌을 전혀 모르겠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와서 그랬다? 친아버지? 친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와서 그랬다? 그러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이 들지. 아, 집에 와서 뭐 샤워하고 이렇게. 만약에 한번 그랬다고 하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상이 좀 안 가요. 아, 친정 아버님이 만약에 이제 부재 중일 때 와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 번 정도는 이해하면서 왜 그랬냐고 여쭤볼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막 이게 2번 돼, 3번 돼 그거 저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냐 친정 아버지냐 떠나서. 떠나서. 네네. 그러면 저희 아버지도 그런 느낌인데 시아버지 같은 경우면 정말 똑같아요, 조금- 저는. 저는 마음은 똑같아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정 아버지는 괜찮고 시아버지는 안 괜찮고가 아니라 네네. 뭐 친정 아버지도 그런 느낌인데 시아버지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저는 같은 마음 왜 그러셨어요? 하고
만약에 무슨 일 있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그냥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셨겠죠. 네네.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음. 이게 이유도 없고 두 번 돼, 세 번 돼 하면은 저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릴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이제 그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해도 돌봄이라는 걸 받잖아요. 양가 부모님한테. 네. 특히 어머님한테. 네.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든 뭐 네. 시가 어머니든 네네네. 도움 받죠. 도움을 받잖아요. 살림적인 부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 어머님들이 오시는 것은 뭐 거부감이 네. 없는데 네. 네. 아버님들이라고 하니까 좀 네. 거부감이 생기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양가 아버님이라 하더라도 네. 자녀들하고 친밀도가 높아가지고 막 친하게 지내는 아버님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 간에 좀 친밀도가 높아. 그리고 네. 부녀 간에도 친밀도가 높아. 그래서 내 딸아이가 뭐 결혼해서 신혼생활 보내고 있는데 궁금해. 근데 아버지가 좀 집에는 방문하고 싶은데 다 부재 중이야. 그래서 어떻게 살림하고 있나 해서 찾아와서 뭐 구경할 수는 있잖아요. 아버지들 하더라도 어머니만 당연한 게 아니라. 억지예요. 억지예요? 네. 아니 어머니는 되는데 왜 또 아버지는 안 돼? 어머니는 김치라도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이 김치 들고 오시진 않을 거고 만약에 오실 것 같으면 같이 있을 때 같이 방문을 해야죠. 있을 때. 아버님이 어떤 대한민국에서 상식상으로 어떻게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다고 허락 없이 그렇게 집을 맥없이 혼자 단독적으로 판단을 오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직은 어색하다. 그런 일은 없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럼 왜 그랬냐고 물어보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양가 어머님이 오시는 것보다는 양가 아버님들이 오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건 네, 사실이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음. 친정아버지나 시아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자기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그 집을 어떻게 해고 나왔을지도 부부의? 모르는 건데 음. 그거를 아버님이 그냥 허락 없이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에 간지도 모르게 이렇게 집을 다녀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을 대하는 참 우리의 저기 온도차가 있어. 네. 특이한 일이잖아. 이게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흔치는 않지. 보면. 그러니까 그만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접근을 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네. 좀 들어보고 싶죠. 네네. 왜 연락 없이 네. 왔다 가셨는지 네.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네. 네. 그래서 만약 너네 결혼 생활이 어떤가 음. 궁금해서 왔다. 음. 뭐 시아버님이든 친정아버지든 그럼 그러셨어요? 나중에는 그럼 저희 있을 때 오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연락하고 가면 너희들 뭐 우리 온다고 막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힘드니까 내가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냥 연락 없이 한번 가봤다. 또 이럴 수 있잖아.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아버님, 넓은 마음으로. 아버님, 전 그러면 더 부담돼요. 전 연락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양가 아버님 다.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온도차가 있긴 있어요. 네. 어머님들하고 아버님들. 근데 댓글 보니까 음. 이거는 지금 아버님 얘기를 쪽을 했는데 뭐 시어머니든 시어머니 입장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막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혼할 적이에요? 저는 그 댓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고 싶어서 한번 올 수도 있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럼.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혼할 정도면 평소에 뭐가 있었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어떤 조건에 그런 방문이 이루어졌는가를 정말 앞뒤 정황을 살펴봐야지 맞아. 이 내용만 딱 가지고는 가타부타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배경이 있는데 이제 이게 네. 발화점이 돼서 터진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단지 뉴스에 나온 내용만으로만 보면은 이거 가지고 이게 네. 이혼을 이야기를 네. 꺼낼 건가 또 싶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사람 이혼하겠다 하는 그 사람 편이 많은 거예요. 간혹 댓글에. 그래서 네네. 제가 좀 놀랬다는 거죠. 제목 보고 아마 저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좀 보게 되고 네. 같은 좀 경험을 네. 많이 그렇게 하셨나? 왜 그러냐면 나이는 다 먹게 돼 있고 어느 순간 제가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성격상 안 가지만 음. 예를 들어서 그런 성격의 다른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음. 어떻게 사는가, 음. 며느리는 살림을 잘하고 사는가, 음. 그냥 조금 사위는 잘 있는가? 맞아요. 막 그런 느낌으로 갔는데 그걸로 이유도 안 물어보고 와서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까지 생각했다? 음. 그거는 좀 이상해요. 음. 좀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번쯤은. 그렇죠. 이제 정말 싫으면 대화를 해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 한 번에 단칼로 이혼을 생각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신혼기하고 네, 육아기 때 네, 양가 부모님의 방문 목적과 횟수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연락 없이 오시는 거 말고 연락하고 온다는 걸 포함해서 네. 신혼 때 저기 주민님은 저기 방문을 하셨나요? 양가 부모님이? 저는 사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아. 결혼했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느낌은 모르고 그러면 저 친정 쪽에 어머니나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을 안 오셨어요. 아이고 또 네. 그런 경우가 네, 있겠네. 갖고 어머니가 어디 가셨을 때 한번 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음. 그냥 한번 오시고 어려워하셔서 아니면은 저희 엄마 성격이 그래요. 이렇게 좀 부담 주는 거 민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니네 어머니 계시는데 내가 뭐 하게 가냐 그런 그럴 느낌. 수 있네. 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럼 춘미님은 결혼하자마자 이게 어머니 네. 저기 씨가 어머님하고 계속 같이 지내. 살았어요. 근데 그 신혼 때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요즘은 뭐 흔치 않잖아. 저희 때도 장남이라 별로 하더라도. 없었어요. 저희 때도 응. 유일하게 저만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아. 왜냐하면 장남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좀 능력이 없으시고 아버님 안 계시니까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었고 제가 막 우겼으면 또 따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 시동생들도 있고 시누이도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냥 조금 어머니랑 그냥 같이 당연히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으로 아하. 같이 살았어요. 요즘- 저는 시동생하고도 같이 살고 네. 시누이도 대학 다니면서 한 달씩 맞아. 방학 동안이면은 그러셨다고 했어요. 같이 집에 와 있고 음. 그랬었어요. 이야, 지금은 아마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 쪽에서도 거절을 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맞죠. 내가 혼자 있지만 나 혼자 그냥 살고 있을게. 너희들끼리 네, 맞아요, 맞아요. 살으렴 그런 분위기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육아도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많이 도움 주시고 하셨나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남편이 큰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젊으셨어요. 네. 근데 저도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째까지 낳고 둘째가 돌 지나면서 이제 밖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어머니 도움을 많이 받았죠. 둘 다 젊은데 집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가지고 어머니가 젊으시기 때문에 아기를 맡겨놓고 저는 이제 일하러 나왔죠. 친정 어머니도 좀 집에 오셔서 같이 육아 좀. 아니야. 친정 엄마는 안 오셔요. 시어머니. 네,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함께 사시는 대신에 부담도 있었지만은 또 네. 그 아이들 양육할 때는 또 큰 네. 도움이 되셨네요. 네, 그런 네. 면에서는. 네. 음. 그리고 저는 그 모유수유 해가지고 오. 딱히 어머니가 막 힘든 분유? 일은 별로 안 하시고 이제 돌 지나서 그 다 떼고 걸을 수 있고 이제 밥도 먹을 수 있고 할 때부터 어머니가 좀 봐주셨기 때문에 막 크게 제일 육아는 키워보면은 나가지고 수유할 때 아기 재울 맞아, 맞아. 때 막 한 100일 그 정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돌 때까지. 네. 가지고 저도 성격이 어머니지만 크게 이렇게 민폐나 힘드신 일을 이렇게 시키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제가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편할 때 어머니한테 이제 맡겼죠. 어차피 또 같이 사니까. 네네. 네. 저는 신혼기 때는 거의 방문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양가 쪽에서. 아기 네. 보러 많이 안 오시나요? 그러니까 신혼기 때. 신혼 아이 낳기 때. 전에. 저희들이 이제 양가를 방문한 적은 많았어도 그럴 것 밥 같으네요. 먹자고 와라라거나 이제 네. 반찬 줄게 가져갈래? 맞아요. 그래서 신혼 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양가 부모님이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아이 낳았을 때 네. 그때는 이제 네. 필수라고 말하면 죄송하긴 한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죠. 양가 네네, 부모님들이 좀 봐준다고도 하고 애기 보고 예, 애기 싶어라죠. 보고 싶고 하니까 네. 그때는 뭐 네. 아이들 핑계로 네. 뭐 왕래가 잦을 맞아,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막 애기 보려면 밥하고 반찬하기도 힘드니까 친정엄마가 그런 거 많이 싸주고 맞아요, 반찬도 맞아요. 많이 싸주고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을 때랑 아이랑 있을 때랑 확실히 달라. 방문 그죠. 횟수가 그렇죠. 네, 그죠. 음. 저부터 만약에 저희 아들이 결혼했다 그러면 신혼 때는 안 갈 것 같아요. 관심 끊어질 것 같아요. 뜨거울 때니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좀 편하게 있고 싶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나 좀 네. 편한 4시간 보낼게. 네, 근데 이제 아가가 생기면 음. 이제 방문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면 좀 자제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육아 같은 거를 제 손이 좀 필요로 한다 싶으면 저도 자주 방문할 것 같아요. 애기 보고 싶어가지고. 확실히 좀 달라. 그러니까 상상은 하시죠. 네, 그죠. 내 아들들이 결혼해서 네. 손자 손녀를 낳는다는 걸 상상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감정이 좀 달라? 네. 내 자식을 바라볼 때랑 그건 달라? 완전 다를 것 같아요. 오. 그 아들은 못 모르고 나서 못 모르게 어렸을 때 키웠잖아요. 젊으실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큰애가 올해 30인데 오, 벌써. 여자친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예 엄마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이제 모르죠 그거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모태솔로예요. 오호. 근데 제가 꼭 약속을 지킨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꼬셔요. 너 결혼해서 애 낳으면 내가 다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꼬시는데도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마음 같으면 네. 애를 다 봐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기본적으로 아기를 좋아하나 봐요. 오. 그러면 자기 손자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춘미님은 뭐 워낙 성격이 너무 잘 해주실 것 같아 아이들한테. 전 손자, 아마 손녀에게. 진짜 잘해줄 것 같아요. 걔네들이 키우는 것보다 제가 더 잘 키울 것 같은 한번 느낌?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맞아요. 더 잘하실 것 근데 같아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제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엄마 스타일로 키우고 싶은데 그러면 저는 완전 손 떼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개입한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거 아래 음. 제가 많이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 춘미님 말씀하신 김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응급 상황 등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네, 결혼한 자녀에게 네, 현관문 비번 요청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야. 네, 근데 자녀와 배우자가 거절을 해. 네. 그러니까 아들만 계시니까 이제 며느리들이 싫어요 어머니. 아들이 네. 엄마 싫어 엄마 왜 우리 현관문을 엄마한테 비밀번호 알려줘? 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 저는 안 물어보죠. 아예 안 물어본다고? 네, 미리 알려줘도 전 못 해보고 어디 메모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응급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응급 상황이면 112, 119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이제 급하게 뭔가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 뭔가 내가 들어갈 때도 있잖아. 그럼 그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안 알려준다, 싫다, 음, 뭐 안 가면 되죠. 쿨하게 네, 쿨하게. 서운하진 않으세요? 전혀요. 저는 귀찮게 하는 걸 저를 귀찮게 하는 게 더 싫은데. 음. 그리고 원할 때 해준지 전 음. 제 마음대로 뭐 또 해주고 싶지 않은데. 뭐 김치 필요해? 물어봐서 필요해? 그러면 주고 네네. 필요하지 않다고만 안 주고. 음. 저는 딱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뭐 자녀들이 엄마 저기 비번 몇 번이니까 좀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때는 뭐 네, 해줄 수 그때는 있지만 해줄 수 미리 뭐 있지만, 네. 그런 얘기도 없는데 네. 좀 알려달라는 얘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자녀들이 거절하면 네. 속은 좀 상하긴 하시겠죠? 기분은 나쁘겠죠. 요청을 했는데 득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 해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아니라 그렇지. 너네 득되게 그렇지. 뭐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저는 아니고 청소라도 해주고 먹을 거라도 가서 반찬도 해주고 하려고 물어보겠죠. 맥없이 왜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알려준다. 음. 그럼 서운하겠지만 이해 잘 못해요. 왜 서운할까? 자기 집 안 알려준다는데.
아니 너희들 맞벌이 저기 바쁘니까 네. 청소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 일 청소를 나갔을 왜 때 해줘요? 너희들 일 나갔을 때 뭐 엄마 가서 좀 해줄게 뭐 그럴 수도 청소를 왜 있는 해줘요? 거고. 아니 가- 그런 부분도 같이 살 때도 방 청소 더 해주기 그러네요. 힘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좀 너희들 맞벌이 하니까 좀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그 엄마한테 제가 말할 거예요. 음, 그냥 냅두세요. 음. 결혼했는데 뭘 신경을 써요. 자기네들 뭐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둘이 알아서 하게끔 냅둬야지. 그러니까 뭐 저희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니 뭐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뭐 부모님 왔다 요청을 했을 가셔도 때. 요청을 했을 때. 단 요청이 있을 네. 때. 자식도 나면 개인 인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을 때는 해주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친구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이렇게 바람길이 있어야 사이가 오래 가고 안 좋은 일이 좀 덜 없고 더 애틋한 것 같아요. 바람길 나 그 네. 표현 들으니까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주 돌담 네, 보면 이제 그 구멍들이 네, 뻥뻥뻥 네, 네. 뚫려 있잖아요. 네, 그 바람 지나가라고. 네, 이게 바람이 많은 제주도잖아. 네, 바람 지나가는 바람길 만들어놨으니까 그 돌담이 안 무너지고 네, 있듯이 맞아요. 사람 관계도 그만 말씀하신 그런 네. 바람길이 필요하다고 저도 기억나네요. 네. 음. 너무 멀어지는 것도 서운하고 슬플 일이지만 음. 너무 가깝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렇게 참견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게 네. 애정 표현이고 당연하게 네. 생각하지만 또 자녀들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항상 물어보고 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행동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 합의됐을 때는 뭐 아, 방문할 네, 수 있다. 그죠, 뭐 그죠. 부재 중일 때도. 저는 막 엄마 우리 둘이 나갈 때 좀 와서 청소 좀 해줘. 반찬 좀 줘. 음. 니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청소부 시키고 반찬 사 먹어라. 저도 제가 해주고 싶을 때는 하지만 네네. 하기 싫은데 막 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합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냥 네. 가족이니까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뭐 하기보다 이제 막무가내는 성인이니까 네. 자녀들도.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霧のかかる空に鐘は鳴り渡り夜という優しき遠い空の恋人へため息は今宵も雪に閉ざされしバラの鎖を引く清らかな手触れたくてエンジェルソンささやいてこの耳元に天使の歌声がこの空を焦がすように切なくてあなたのために空を見上げるたび雪の景色を思った忘れない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회사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어머니가 항의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직장인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 회사가 학교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작성자에 따르면 사건의 주인공은 38세 남성 직원. 그는 승진에서 누락되자 사표를 냈고 이후 그의 어머니가 회사 임원에게 항의 문자까지 보냈다는데요. 작성자는 요즘 다들 이런 거냐며 황당함을 토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조회수 수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됐는데요. 사연이 퍼지자 댓글에는 사표는 이해해도 부모 전화는 처음 본다. 회사 생활을 학부모 상담처럼 착각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38세면 신입도 아닌데 믿기 어렵다. 주작이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티즌들은 비슷한 경험담도 공유했습니다. 부장에게 부모가 직접 전화해 우리 애 왜 힘드냐고 따진 적 있다. 동기 어머니가 회사로 선물 보내며 딸 좀 챙겨달라고 했다. 알바 자리에서도 부모가 대신 항의 전화를 했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요즘 부모 과잉 개입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 일탈을 세대 문제로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네, 38세 승진 탈락에 엄마 항의, 학부모 상담도 아니고 경악이라는 뉴스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략한 평. 헐. 엄마 얘기가 계속 나오네. 아니, 엄마 보고 싶어지네 또. 응? 어떠세요? 그냥 딱 헐? 이거 듣자마자 헐. 음, 근데 그 엄마 입장은 이해가 가요. 음, 같은 엄마로서. 음. 근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그러니까요. 그 자녀가 초중고 학생이라면 네. 진로 상담 등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와 교사에게 전화하고 상담하는 일은 일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생님이 상담 시간을 짜가지고 그렇죠. 오라고 하니까. 네네. 네. 그럼 추미님은 저기 자녀들 저기 초중고 시절 네. 전화 상담이랄지 뭐 방문 상담 뭐 이런 거 좀 네. 많이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큰애 때는 제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그리고 큰애가 좀 남들보다 똑똑했어요. 오. 주변에서 그 또래 이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음. 갖고 애들 엄마 딱 그 또래 보면 저 애기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여를 안 해도 혼자 잘하겠지 하는 느낌으로 진짜 학교에 관심을 하나도 안 뒀어요. 관심을 안 둔 거야 아니면 갈 일이 없었던 거야? 갈 일도 없었지만 그 선생님한테 전화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근데 상담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했죠. 근데 그 외에 막 조금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막 관심을 갖거나 또 학부모 모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네. 그런 거 아예 참여도 안 하고 아무튼 그랬었어요. 아, 근데 첫째가 잘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둘째는 다른 거예요. 큰애랑. 달라.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얘는 얘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둘째. 좀 나쁜 표현으로 좀 학교 생활 띵을 내가 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학부모 모임도 참여를 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첫째 때는 안 그랬는데 둘째 때 이렇게 학교 생활에 얼굴을 비치고 하니까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학교 돌아가는 전반적인 그런 거가. 근데 제가 큰애 때는 아예 얼굴을 잘 안 비춰가지고 그런 걸 몰랐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둘째 때만 특별히 그랬는지 그건 지금도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비치니까 선생님한테 전화가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뭐냐면 촌지를 바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 시대는 네. 뭐 있었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얘기예요. 아, 더더욱.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모 그런 모임도 가서 보니까 이제 집에서 놀고 계시는 학부모 엄마들이 네. 심심하니까 나와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촌지 주는 문화, 뭐 선생님 생일이면 막 모여서 같이 선물 주면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거를 주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시간이 나는 학부모님들 자녀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봐주겠지만 시간이 없고 일하는 학부모 자녀들은 그럼 안 봐주는 거야?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제가 촌질한다는 거를 전혀 몰랐는데 네. 선생님이 자꾸 전화 오고 상담을 쓸데없이 하고 하는데 어. 왜 그럴까 했더니 다른 학부모가 딱 귀뜸을 해주는데 안 줬냐고.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안 줬어요. 근데 제가 네. 그때 일을 투잡을 했는데 네. 아 이거 국회의원 초선으로 계셨던 분이어가지고 그 국회의원 그쪽 캠프 일을 제가 조금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진짜 속물 같지만 넌지시 그 얘기를 넌지시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국회의원 그런 사무실에서 캠프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연락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그 학부모도 만나봤는데 이제 모임을 몇 번 나갔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음. 이런 모임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빠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학교 일은 관여는 안 했지만 네네. 집에 오면 아들을 데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계속 물어봤죠. 혹시나 네, 네네네. 뭔가 좀 네. 보복성 아니 보복성까지는 아니어도 음. 제가 큰애 때는 몰랐어서 이렇게 잘 하고 있겠지. 너무 잘하고 별일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이걸 관심을 두냐 안 두냐 차이로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둘째 때 그때 이제 큰애도 같이 앉혀놓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말을 해도 그건 아니다. 다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서 다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무슨 일 없었어? 그걸 제가 자주 물어봤어요. 그 후로. 네, 그 후로.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보인다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큰 아이가 잘한 거네. 그러니까 관심을 안 줬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네. 잘 공부해 왔던 거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큰애 때는 1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대부분 어렸을 때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학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 시스템을 믿은 거죠. 교사님을 믿고 교사를 믿고 그런 건데 그런 둘째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좀 아무 일이 없어서도 신경을 조금 더 썼어야 됐었구나 하고 그때 조금 신경을 썼었죠. 네. 뭐 20년도 더 된 뭐 오래전 일입니다. 그죠. 지금은 뭐 촌지 네. 같은 거 전혀 없죠. 지금은 큰일 해서도 안 나죠. 뭐 되고. 이렇게 선물 그냥 빵 같은 거 하나만 사다 드려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란법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주 옛날 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그래도 우리 아기를 봐줬는데 이게 앉은 게 좀 그래서 졸업할 때 스카프 하나는 선물을 해드렸어요. 스카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예전에는 뭐 그런 게 흔했으니까. 네. 네. 요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20년 전입니다. 네. 자, 뉴스로 돌아와서 이야기해 보자면 저는 전 직장에 있을 때 신입사원이 적응이 힘들었는지 어머니가 본사로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네. 적은 있는데 네. 38세 정도면 네. 직장 생활도 상당 기간 경험한 직원일 거잖아요. 네. 근데 승진 탈락했다고 어머니가 항의 전화를 했다? 저도 처음 접하는 사례인데 아유, 어떠세요? 사표를 냈다고 그랬잖아. 승진이 안 돼서. 네네. 그러니까 왜 승진이 안 됐다고 사표를 냈는가 어머니 행동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보면은 진짜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게 자녀는 부모는 자녀의 거울일 수밖에 그렇죠. 그런 없거든요. 말이 있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가 이런 성격이면 이제 성장기 때 뭘 보고 배웠을까? 근데 실패도 경험해보고 뭐 승진을 못했으면 자기를 뒤돌아봐가지고 다음에 승진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어야 되는 그게 건데. 일반적이긴 하죠. 네, 근데 딱 사표를 내. 그만큼 그 열정이 없었던 거죠. 드라마 속에서 네. 본 적 있는 것 같아. 네. 이런 경우 네. 엄마나 아버지 네. 전화해가지고 왜 우리 자녀가 네. 무슨 승진도 못하고 막 이렇게 따지는 거 드라마에서 본 것 네. 같아. 근데 현실에서 이런 네. 일이 있다는 28이어도 놀랄 판에 음. 38이면 어떤 애 아빠 정도 됐었을 나이인데도 결혼해서 애 그랬다- 낳았으면 네. 그만큼 이제 부모가 그 자식한테 해주는 게 많겠죠. 왜 그러냐면 삶이 절실했으면 그 승진 못했다고 사표를 던지진 않았겠죠.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먹고 살만한가 보죠? 그 회사가 절실하지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사표도 던지고 부모님이 항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 모르게 해도 문제잖아. 네, 그죠. 부모님이 전화해도 네, 문제인 것이고 네. 자녀가 안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전화 한번 해줄까라고 해서 하는 것도 문제고. 네. 이제 사표를 낸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런 거를 했다고 생각해서 창피해서 사표를 낸 건지 아마 이제 항의한 걸로 돼 있으니까 아까 뉴스에서도 이제 진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 38 먹은 아들이 승진을 못했다고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항의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해는 해요. 왜 속은 그런 상할 수 있지. 네, 속은 속으로는 상할 생각할 수 있지. 있죠. 뭐 때문에 우리 아들 승진이 안 된 거지? 음.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음. 전화까지 막. 맞아. 근데 저희 둘째가 서울로 취업이 돼서 갔잖아요. 일하고 있죠. 근데 저도 아들이 다니는 음. 그 회사에 진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궁금하잖아. 너무너무 궁금한 궁금하니까. 거잖아요. 같은 전주도 아니고 서울이고 어떤 환경인가 또 누구는 어떻게 있는가 상사는 누구고 그 사수는 인사 차원에서. 누군가 인사 차원에서 그렇지, 그렇지. 뭐를 하라 좀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그렇죠. 인사하고 음. 좀 시골에서 온 우리 아들 좀 잘 봐달라. 시골에서 그럼 너무 궁금한데 음. 말은 꺼내봤어요. 그냥 농담식으로 음. 엄마 니네 회사 한번 가면 안 될까? 음.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그래. 인정. 그러니까 맞아. 그 엄마 아빠의 순수한 마음을 알겠다니까. 맞아.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부정해. 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실천했다가는 괜히 또 오해 네, 살까 봐. 맞아요. 너 마마보이야? 네, 파파보이야? 맞아요. 괜히.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아들이 노 하길래 그냥 그러고 말았죠.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네. 직장생활 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궁금해.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일부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대기업 중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족 행사 해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가족들 좋겠다. 이제 본사 견학도 시키고 오. 체육대회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많은 사례는 아니고 네. 대부분의 회사들이 부모님 갑자기 이제 인사차 찾아왔다고 해도 네. 괜히 또 네. 왜곡해서 볼 수도 있으니까 좀 네. 그렇다. 네. 근데 저는 첫 직장을 가졌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희 회사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오. 그래가지고 사장님 만나 뵙고 네. 여기를 내 딸을 응. 맡겨도 내 딸이 다녀도 되는 건가 좀 보시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오시고 나셔서 무슨 안 좋은 소문이 돌거나 그런 건 그러진 전혀 아니었고 다행이네. 예. 그냥 그때는 아버지가 왜 오셨지 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냥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자녀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2명 다. 네. 엄마에게 직장의 애로사항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또 아들들이라 네. 딸이라면 더 다르려나? 아니에요. 완전해요. 완전해요? 네. 이건 또 완전해? 네. 그러면 호소한다면 이게 네. 참 엄마로서 춘미님은 개입 안 할 것 같은데 네. 엄마로서 이게 생각만은 네. 개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는지 궁금해. 막 애로사항 막 풀어놓을 때. 근데 제가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큰애가 교육 행정직인데 처음 발령받았던 거기 행정실장님이 진짜 교육청에서 소문난 빌런이었어요. 근데 잘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구나. 특히 더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표까지 던지고 싶어라 했지만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궁금해한다거나 개입을 할 생각은 아예 못한 이유가 그거는 아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와서 하소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마다 가편이 돼서 충분히 들어주고 같이 흉봐주고 막 같이 욕하고 하는 게 힘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이지. 근데 지금도 이제 휴직했다가 올해 복직했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하루에 일어난 일은 같은데 복귀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쪽이죠. 다른 학교? 예. 다른 학교 복직을 했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하면 잘 됐다. 어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죠. 지금은 이제 좋은 얘기가 90% 이상이 있긴 하고. 그러면 직장 분위기는 괜찮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네,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같이 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 하더라도 또 직장의 일호사항은 또 이렇게 잘 얘기해 주네요. 네네. 아, 고맙네.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말할 상대가 엄마밖에 없어서.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는데 네. 입 꾹 담고 네. 속으로만 끙끙 앓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든 딸이든. 네. 근데 이게 안에서 골무면 네. 우울증도 걸리기도 하고 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게 가족이니까 네, 맞아요. 친구들한테는 얘기 못할지언정 네. 가족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네. 누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네. 자체만으로 위안이 되고 네, 맞아요.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네. 저는 절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몇 년까지는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교사가 남자 교사가 하나가 죽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네. 학부모가 자녀 손가락을 뭐 만들게 할 때 칼로 이렇게 네, 해서 기사 본 적이 그걸로 있습니다. 문제 삼아서 결국은 그 남자 교사가 죽었거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전 진짜 그 사건 보고 울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말도 상의도 못했나 봐요. 근데 그 어른이라는 그 학부모가 군대를 갔다 와서까지도 계속 돈 요구하고 하는데 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네, 마음이 약해. 그 누구랑 상의만 했었어도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들어주는 사람만 있었어도. 제도권에서 좀 그런 걸 보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나 싶기도 하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부실했나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자녀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는 뭘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너무나 미리미리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기보다는 이제 하게끔 해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 이야기 들어주는 네. 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심했죠. 그래서 혼자 너무 독단적으로 키워놨더니 전세 사기 당하고 은원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너 알아서 잘 해봐라라고 자율적으로 키워놨는데 네, 그랬더니 본인 혼자서 집 알아보고 다니다가 네. 전세 사기 당하고. 네. 네. 춘미님의 좀 가정에 좀 그런 사정이 많습니다 지금. 네, 네. 이런저런 사정이 많은데요. 근데 돈은 잃고 뭐 다른 건 돈 대신에 경험은 뭐 샀잖아요. 경험은 사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신 당하지 않게끔 조금 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독단적으로 키웠다는 생각도 들고. 자율적으로. 네.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요즘 이제 그 생각하지 않아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말똥말똥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네. 너튜브 안에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네. 보여줘. 네. 쇼츠부터 해가지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더욱이 막 재밌는 오락게임 많잖아. 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네.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많이 없죠, 많이. 그러니까 네.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들을 닥쳤을 때 네. 내가 뭐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대응해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기가 힘들어지는가 봐. 그러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나 좀 슬픈 일이 생기면 너무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좀 있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해. 맞아. 저는 정말 많이 느껴요. 요즘 애들한테 보여지는 성향이. 저희 때는 좀 참고 견디고 생각하고 네. 막 그런 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같은 데서 너무 재미를 찾다 보니까 그게 문제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네. 그 중에 하나가 좀 생각하지 않아 가는 거. 그게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새로운 것들 좀 도전해서 네. 실패도 해보고 네. 성공도 해보면서 그 성취감 네, 맞아요. 그런 걸 좀 많이 겪어봤으면 좋겠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스마트폰만 이야기하는데 스마트폰 안에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들 스마트폰이 뭐 지금보다 덜했을 때 없거나 덜했을 때는 몸으로 하는 경험도 많았고 다양한 거 경험했잖아요.
없을 때가 훨씬 나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성공하면은 성취감 얻고 네. 실패해도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정서적인 면으로 봤었을 적에 음,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 네, 이제 어울려서 놀아야 되잖아요. 음. 놀아야 되고 또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편지를 써서 그런 감정 표현도 하면 편지 쓸 때 그냥 틱틱틱 안 쓰잖아요. 생각이란 걸 하면 쓰고 맞아요. 지웠다 썼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랑은 네.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도 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반성문 옛날엔 잘못한 반성문도 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반성문 연필로 노트에다가 썼었을 때 생각을 하면서 반성문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예를 들어서 반성문 써라 하면 어디 딴 데서 딱 찾아가지고 챗GPT나 인공지능. 네, 그런 거 찾아서 복사하기 하고 딱 누를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도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야, 네. 갈수록. 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간의 상호작용력이 좀 약해진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 말 걸고 친하게 지내지는 게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더더욱 스마트폰에 빠지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이제 네, 빠져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참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럼 학교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주산? 아니, 생각할 시간. 그렇지. 그다음에 양보, 효도, 배려. 배려, 음. 사랑, 그러니까, 우정 그런 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찾기는 쉬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공지능이다, 챗GPT다 해가지고 네. 뭐 숙제 과제물 냈을 때 답은 검색해서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어. 근데 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을 거치잖아. 네. 그 과정은 패스하고 답만 찾아버리니까 네. 더더욱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배려나 양보나 뭐 예의나 그런 것들이 요즘 애들한테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앞으로 사람의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힘까지 잃어버리면 나중에 인간이 아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이거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음. 이 엄마가 항의를 했대잖아요. 왜 승진을 우리 아들이 못했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마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생각할 문제여서 이걸 풀어나갈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 시간을 안 주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또 제가 끝에 와서 또 불이 확 붙어버렸네. 이야기가 확장되고. 이럴 거면은 대신 가서 취직해서 그 자리에 대신 일해주지. 네, 참 오늘도 춘미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또 마쳐야 시간이 됐는데, 네. 자, 온 세상에 기분 좋은 뉴스가 많아지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전주의 중심은 중화산동이다. 양춘미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당신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는 좋다, 갖고 싶다며 부러워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코이케 류노스케.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싸움 같은 건 내가 질게 내가 져도 넌 내가 쉴 때 내 마음을 만져줘야 해 내 편만을 들어줘야 해 내 이름을 불러줘야 해 내 이름
매일